오늘은 친환경차의 대표적인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많은 분들이 저렴한 충전비와 정숙성 때문에 전기차가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. 기아에서 2년, 현대에서 8년, 총 10년간 신차 영업을 했던 제 입장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선택하는 동시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구매를 망설이거나 타고 난 뒤에 후회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은 어떤 사람이 전기차를 구매하면 후회하게 되는지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고객분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. 지금 사는 곳과 회사에서 충전이 가능한지, 이 2가지입니다. 차량 스펙이나 가격, 보조금보다 이 질문을 먼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. 전기차를 구매하고 나서 매일 마주하게 되는 게 결국 충전이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이 2가지가 불확실하다면 저는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립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 충전이 가능하다와 충전기가 있다는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. 우리 아파트에 충전기가 몇 대 있다더라, 이 정도만 알고 계약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. 정작 중요한 건 평일 저녁, 실제로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는 시간에 자리가 비어있는지입니다. 낮에는 비어있어도 저녁에는 이미 다 차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.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. 회사에 충전기가 있다는 말만 듣고 실제로 내가 매일 쓸 수 있는지는 확인해보지 않은 채 구매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. 그냥 아파트에 충전기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? 하지만 공용 충전기는 실제로 언제 비고 언제 차 있는지, 이용 가능 시간까지 고려해봐야 합니다. 충전기가 있는 것과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것, 이 2가지를 구분하는 게 제가 보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. 지금 충전 환경이 괜찮다고 몇 년 뒤에도 똑같이 괜찮을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. 차는 보통 몇 년을 타지만 충전 환경은 계약하던 날 상태로 멈춰 있지 않습니다. 그 사이 같은 단지, 같은 회사 주차장에 전기차가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한 변수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. 물론 정부도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. 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총 71,450대의 충전기를 설치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.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은 앞으로도 무조건 더 힘들어진다, 이런 말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. 인프라도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요. 다만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전국 충전기 숫자가 아니라 내가 퇴근하는 시간에 우리 집, 내가 근무하는 회사, 내 생활권입니다. 전기차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내가 사는 단지나 내 생활권의 충전기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충전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충전이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지 마시고 이 차를 3년, 5년 타는 동안에도 계속 이 환경이 유지될 수 있는지 한 번쯤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으로 많이 오해하시는 게 1회 충전거리라는 숫자입니다. 전기차를 알아보실 때 가장 많이 보시는 스펙이 1회 충전 시 300km 가느냐 500km 가느냐 이런 주행 가는 거리일 텐데, 이 숫자가 항상 그대로 나온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제 경험상 많습니다. 현대자동차 공식 매뉴얼만 보더라도 이 주행 가는 거리는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에서 최근에 상담했던 대표님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. 포터 전기차를 구매하셨는데 후회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.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니 유지비를 줄이고 싶어서 전기차를 구매했지만 막상 사업도 확장되고 운행할 일도 더 늘면서 전기차 한 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한계를 느끼셨다고 합니다. 물론 처음부터 운행량이 엄청나게 많았던 건 아니었습니다. 그런데 적재량이 많아지는 날에는 주행 가는 거리가 부족하게 느껴지기 시작하셨고, 겨울에는 그 거리가 더 줄어들었습니다. 결국 원하는 만큼 운행하려면 충전을 더 자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겼던 거죠. 이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기차가 나쁘다가 아닙니다. 구매할 때 계산하지 못했던 여러가지 변수들이 생기면 처음 했던 계산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구매하려는 차량의 주행 가는 거리보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생겨도 필요한 거리를 운행할 수 있는가, 이 질문을 먼저 해보셔야 합니다. 그리고 이 주행거리 이야기를 하면 꼭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. 많이 타는 사람은 전기차가 안 맞는 거 아니냐? 이건 제가 자주 듣는 오해인데요. 하루에 150km, 200km 타시는 분이라도 집이나 회사에 매일 안정적으로 충전할 수 있고 이동 동선이 어느 정도 일정하다면 전기차로 충분히 괜찮을 수 있습니다. 오히려 많이 타시는 분일수록 충전 환경만 받쳐준다면 절감 효과를 더 크게 느끼실 수 있고요. 문제는 주행거리 자체가 아니라 다른 조합입니다. 이동량도 많고 시간 약속도 중요하고 중간에 충전을 하기 어려운 상황, 이 3가지가 겹칠 때 전기차가 힘들어집니다. 특히 영업직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. 거래처 미팅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충전 때문에 일정이 밀리면 단순히 불편한 걸 넘어서 업무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거든요. 많이 탈수록 연료비를 아끼니까 오히려 전기차가 좋은 거 아니야? 맞는 말입니다. 충전 환경만 좋다면 주행량이 많을수록 경제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. 다만 경제적인 이득과 업무 일정 변동 리스크에 흔들리는 위험은 따로 판단하셔야 합니다. 전기차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실제로 어디서 충전하실 건가요? 집인지 회사인지, 그 자리가 실제로 비어있는지까지. 두 번째, 추운 겨울이나 많은 양의 적재처럼 주행거리가 줄어드는 환경에서도 필요한 거리를 소화할 수 있는지.
세 번째, 가장 바쁜 날 중간에 충전을 해야 한다면 업무나 약속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, 이 세 가지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없다면 그 지점이 바로 후회로 이어질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한 번 더 확인하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 영상 보시고 전기차를 사야 할지 내연기관을 사야 할지 판단하셨다면 그 다음은 장기 렌트와 리스, 할부 중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도 실질적으로 비용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장기 렌트 리스 할부 장단점 7분 완벽 정리 내용은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신차 계약 관련 다양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차계약연구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